반갑습니다. 유니스트 생명과학과의 박지영 교수입니다. 저희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고 있는 지방 조직의 기능 이상이 실제로 비만과 당뇨 그리고 관련되는 다양한 섬유화 질환, 더 나아가서 암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자 기전을 밝히고 치료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분자 기전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치료 타겟도 발굴하고 또 이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생명과학과 박지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추숙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만 대사장애를 억제하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 대사 개선 효과를 함께 검증했습니다. 특히 지방 조직에서 발생하는 섬유화와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을 찾고 실제 대사 기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살이 쪄서 비만해지거나 혹은 나이가 들었을 때 조직이 나 좀 이렇게 좀 딱딱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게 사실 단순한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엔도트로핀이 이 현상의 핵심에 있는 물질입니다. 엔도트로핀은 우리 몸의 이제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이라는 구조 단백질에서 이제 잘려져 나오는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콜라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제6형 콜라겐이 이제 엔도트로핀을 만드는 전구체 콜라겐입니다. 근데 이 제6형 콜라겐은 주로 지방 세포나 혹은 지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화 세포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세포 밖으로 분비돼서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분비가 되고 나서 특정 단백질 펩타이드가 이게 잘려서 나옵니다. 이 잘려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엔도트로핀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엔도트로핀이 만들어지더라도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혈액에서는 굉장히 낮은 농도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비만해졌을 때 이제 생깁니다. 비만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방세포의 수나 양이 굉장히 이게 증가가 되는데 즉 지방 조직 자체가 굉장히 팽창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이 지방 조직의 자체가 산소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혈액이 조직 자체를 이렇게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포 조직, 지방 조직 자체에 저산소증이라는 산소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증가할 때 암 조직 내에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과도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지 만한 지방 조직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저산소증이 하나의 어떤 메타볼릭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제6형 콜라겐의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엔도트로핀도 이제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한 사람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 혹은 다양한 섬유화 질환이 있는 환자 그리고 고형암 환자들의 혈액 속에서 이 엔도트로핀 양이 굉장히 이제 높게 측정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엔도트로핀 자체는 콜라겐 6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잘려져 나오는 어떤 부산물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잘려서 나와서 온몸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호를 주는 이제 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비만 당뇨뿐 아니라 암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높게 발현되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치료 타겟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엔도트로핀은 지방세포 그리고 섬유화 세포에서 제6형 콜라겐을 만들 때 생겨나는 어떤 펩타이드성 신호 전달 물질이고 특히 몸이 비만해지거나 만성적으로 손상받을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 즉 섬유화, 염증 그리고 암의 악순환을 이끄는 동시에 또 혈액 한 방울에서 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제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바이오 마커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저희는 엔도트로핀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약 1000여 개 이상의 천연물 후보군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스크리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산소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히프 단백질이 엔도트로핀 생성에 관여하는 콜라겐과 단백질 분해 효소의 주요 전사 조절인자라는 점에 주목해서 히프의 활성을 낮출 수 있는 후보 물질을 루시퍼레이즈 레포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이후에 콜라겐으로부터 엔도트로핀 절단을 억제하는 약물을 찾기 위해서 ETP 생성 바이오 센서를 활용한 2차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니제리신이 엔도트로핀 생성 바이오 센서 활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최종적으로 유력한 후보 물질로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원리 자체는 엔도트로핀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그 콜라겐 6의 특정 부위를 잘라주는 MMP라는 절단 가위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제 잘라줍니다. 마치 뭐 열쇠 구멍에 열쇠가 착 들어가듯이 이게 딱 맞아야지 이제 잘리는 건데, 이 니제리신이라는 물질은 이 열쇠 구멍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MMP가 오더라도 이 부위 자체를 접근이 안 되게 이렇게 하는 이제 방식으로 엔도트로핀 생성을 막아줍니다. 요즘에 그 GLP-1 작용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체중 감량 효과가 굉장히 확실하고, 이거는 사실 저희 그 비만 치료제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 치료제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몸무게, 체중이 준다고 해서 기존의 비만으로 인해서 그 생겨난 염증이나 섬유화,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이상 현상이 예전처럼 건강하게 회복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뭐 여전히 글쎄요, 뭐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 그 치료제들이 주로 뇌에 작용하거나 아니면 식욕을 억제하는 거죠. 뇌에 가서 밥을 그만 먹어라, 너는 배가 부르다, 이런 가짜 신호를 주게 해서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덜 먹게 해서 살을 빼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방 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병적인 증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접근법은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저희는 이제 비만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만성 질환의 근원이 지방 조직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방 조직의 병적인 현상을 건강하게 직접 회복시켜주는 이런 치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트로핀이라는 그 물질 자체가 비만해졌을 때 지방 조직의 어떤 기능 이상을 직접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의 생성을 억제한다거나 혹은 그 활성을 억제한다거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엔도트로핀의 영향을 이제 저희가 내릴 수 있다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그 엔도트로핀이 지금 비만뿐 아니라 다양한 신부전, 그다음에 간암, 간섬유화, 뭐 다양한 질환의 이제 치료 타겟으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범용성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존의 치료제를 저희가 뭐 완전히 100% 대체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치료제가 살을 빼주잖아요. 근데 저희 치료제는 살을 빼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을 빼는 것과 저희 치료제를 같이 이렇게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살도 빠지고 그다음에 건강해지고 이것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간다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제리신을 바로 내일부터 약으로 쓸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습니다. 니제리신은 세포나 동물 모델에서 엔도트로핀을 막는 효과는 굉장히 우수하였는데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해서 대량으로 합성할 수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 사람에 쓰기 위해서 체내 안정성 그리고 독성 프로파일을 좀 더 이제 정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니제리신 자체를 그냥 신약으로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저희가 그 생각하는 것은 니제리신이라는 물질 자체를 발굴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발견한 작용 원리에 있겠습니다. 즉, Proof of Concept인데요. 저희 연구팀이 지금 니제리신이 엔도트로핀 절단 부위에 딱 달라붙어서 효소의 접근을 막는다. 그것이 실제로 엔도트로핀에 의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성공 공식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음 단계는 이 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성은 훨씬 쉽고 또 체내에서는 안전한 그 새로운 약물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특정 그 열쇠 구멍을 막으면 이제 도둑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구멍을 막을 재료,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뭐 인체에 무해한 그런 좋은 물질을 발굴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접근법은 단순히 뭐 비만 혹은 당뇨약을 개발한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엔도트로핀에 관여하는 다양한 만성 질환, 그 당뇨나 간경화 그리고 암에 이르는 전방위적으로 작용이 가능한 치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니제리신 구조를 모방한 어떤 유도체를 설계하고 또 인공지능이나 고속 스크리닝 기술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호흡 물질을 단계별로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 단순히 이제 유효 물질 하나를 확보한 것에 출발점이 되겠지만은 독성 평가나 임상 시험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긴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병의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시작되는 근원을 타겟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치료 개발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약물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니제리신을 처리했을 때 엔도트로핀 생성이 줄어든다는 결과는 비교적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작용 원리를 증명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 효소의 활성을 직접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험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재현성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실험 조건을 여러 번 다시 설정해야 했습니다. 이후 약물이 효소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효소와 콜라겐 단백질 결합 과정을 방해하는 가능성을 주목하게 되었고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서 그 기전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실험이 더 많은데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구의 방향이 점점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연구의 의미를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목표와 비전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발견한 작은 분자 기전 하나가 이제 논문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삶을 바꿔주는 임상 도구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글로벌 생명과학 연구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의 중심에 서고 또 그 결실이 인류 건강에 유익한 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역시 기초 연구에서 얻은 발견이 실제 치료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사질환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목표입니다.